자,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최배운 전문가입니다. 거액자산과 양성, 대한민국 1등 전문가, 이토마토, 최배운 전문가, 롱숏 투자클럽, 최배운 전문가 투자클럽에서 진행하는 정권방송입니다. 오늘은 시작할 때 한번 광고 보셨죠? 홍보. 세상에서 가장 쉽고 안전한 누구나 거액자산과 대기 사탄. 매년 이맘때 10월달에 하는 행사입니다. 202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20년도, 21년도, 22년, 24년도. 이번에 이제 5번째, 작년에는 조금 다른 형태로 했는데, 그거보다는, 지금이, 비슷하지만 지금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들을 돈에서 해방시키는 프로젝트. 자, 돈에서 해방시킨다. 되게 어려운 말 같죠? 도박꾼들조차도 평생 돈을 못 버신 분들조차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조차도 초등학교도 안 나와도 돈이 무직자도 할 수 있는 적 10억 정도를 벌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완전히 사기 같잖아요, 그죠? 주식은 생각의 차이, 마인드로 의해서 마인드가 얼마나 다른가에 따라서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벌립니다. 또 기하급수적 깨먹어요. 그래서 돈은 이제 주식을 도박처럼 하지 말고 정말 투자 형태로 하면 돈은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박꾼들이야 맨날 돈이 없어서 도박에서 진다 그러잖아요. 애들 등록금 가지고도 도박하잖아요. 그거 놓고도 돈이 없어서 그런데요. 사업 능력 없는 사람들은 가오 잡으려고 사업하는 것처럼 맨날 뭔가 장사나 사업 시작해 말아먹잖아요. 진짜 끊임없이 노력해서 사업을 말아먹는 것은 경험이잖아요.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 정도로 할 수 있으면 말아먹어도 또 다시 용기 내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과거와 같은 방법은 안 되는 거죠. 발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실패하면. 그래서 성공한 사람 적잖아요. 특히 돈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은 내가 사는 집 빼고 집 한 채 빼고 나머지 부동산이든지 뭐 주식이든지 금융자산이든지 10억 정도는 있어야만 어느 정도 돈에서 해방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제가 이렇게 해서 보시면 화면이 갑자기 커졌네? 갑자기 작아졌네? 이렇게 요건 인터넷은 아니지만 그림 파일이라서 저거는 그림 파일이라서 PC 자판기의 컨트롤 키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커지고 작아져야 인터넷 사이트는 예를 들어서 잘 모르신 분들 많아서 이제 자 여기서 네이버에 들어갔잖아요. 로보택시 최근에 로보택시가 가장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관심 있죠. 오타장렬이에요. 오타장렬. 이게 오타를 제가 군대 있을 때 행정병 했는데 서무 교육 서기병 주로 막 환경 꾸미고 글 교육하러 다니고 강의하러 다니고 글도 쓰고 뭐 그림도 그리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그림도 못 그리고 글도 잘 못 써서 원래 있던 교육 서기병이 선배를 데리고 와서 주로 했는데 저 강의를 하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부대장 비서 같이 하면서
행정병 중에는 교육서기병하고 사무, 행정서기병, 교육서기병, 사무서기병, 행정서기병 주로 뭐 여러 가지 대다수 일을 합니다. 교육은 교육관리님 하니까 전문적으로. 저는 이제 가운데 부대장 비서까지 하면서 비서직까지 하면서 이제 교육서기병을 했는데요. 군대에서 그거 자료도 만들고 많이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타자 같은 거 옛날에 타자로 다 했잖아요. 강의 교환 만들고. 근데 이게 오타가 한번 이렇게 나면 지금은 이제 자판 이 오타가 나서 잘난 한 번 하니까 계속 나 있을까 고쳐야 되는데. 자, 로봇택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로봇택시 관련된 행사를 했어요. 11일 날. 그럼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좀 확대해서 보고 싶다. 요즘 뭐 이렇게 보면 너무 많은 광고가 떠서 이렇게 크게 작게 되죠, 그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 플러스 마이너스 키 누르면 됩니다. 로봇택시 해가지고 여기 보면 특별한 게 없어요. 로봇택시 했는데 10일 밤에 우리나라 11일 오전에 지금 테슬라의 머스크는 딴 데 정신 팔려 있어서 딴 데 정신 팔려 선거에 정신 팔려 있나 봐요. 그 트럼프 따라다니고 경합주 연설한테 가서 막 팔짝팔짝 뛰고 있고 참. 그 미국은 좋은 나라예요, 그죠? 잘 괜찮은 나라예요. 기업인들이. 그런데 원래 아직까지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야,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연설회장 나타나고 그러는데, 근데 트럼프가 법인세 인하시키는 주의잖아요. 그리고 트럼프는 가상화폐 용인하는 그런 주의자고, 가상화폐가 용인되면 트럼프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 같은 게 4만 달러대 산 거라서 수혜도 보고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저 트럼프 테슬라를 뭐 여러 가지 좀 갈시한 게 많아가지고 많이 해서 그런데 어쨌든 뭐 기업은 트럼프는 테슬라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하고 있으니까 테슬라 기업이 누가 되든 상관없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워낙 자유분방하게 다닌 사람이라서. 이 머스크를 일반적인 사람들이 뭐 잘하니 잘못하니 그 재단하기 어려워요, 그죠? 처음에는 뭐 우주 스페이스, 유인 우주선 띄우고 하는 거 어떻게 전부 다 불가능하다고 그랬잖아. 이제는 나사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미 대중화 됐는데 뭐 생각하고 있어요, 전기 자동차를. 그러니까 아직도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야, 전기 자동차 잘 팔리니 안 팔리니 거기에 빠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기 자동차 잘 팔리고 안 팔리고 뭐 왜 거기에 빠져 있냐고요. 다른 거에 빠져야 되는 거죠. 이미 전기 자동차는 대중화가 됐기 때문에 중국은 10대 중에 신차 등록에 거의 7대, 8대는 전기 자동차로 하이브리드 포함하면 거의 8, 90%. 그리고 전기 자동차 침투율이 3분의 1이 넘었어요. 그리고 노르웨이는 지금 전기 자동차 침투율이 90%가 넘었습니다. 10대 중에 9대가 전기 자동차로 투입되고 있어. 물론 노르웨이는 인구도 500만 내외인가 얼마 안 되고 하지만 오래됐잖아요. 정부 정책적으로. 이렇게 일반 자동차를 안 사는 거 노르웨이는 거의 대다수 70% 순수 전기차입니다. 물론 적은 나라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뭐 전기 자동차 불나고 안 나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뭐 시장을 분석하면 그것은 단기적인 분석이고 일시적 분석입니다. 노이즈라 그러죠. 그런 것을 크게 어떤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시대는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패러다임이 이미 전기차로 바뀌었는데, 전기자동차 바뀌었는데 가는데 그 과정에서 노이즈가 많이 나옵니다. 잡음들이. 왜냐하면 기득권을 무너뜨리잖아요. 기득권이 누구죠? 자동차를 만드는, 엔진차를 만드는 기득권을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폭스바겐을 무너뜨리고 있죠. 독일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누가? 중국이. 지금은 왜 전기자동차 중국이 잘 팔리면서 전기자동차로 성공하면서 대중화 성공시키면서 왜 피해를 폭스바겐이 볼까? 도요타가 보지 않고 현대기아차가 보지 않고 그걸 생각 안 해봤죠, 그죠? 중국에 가서 과거에 2005년도인가 지금 6년도인가 제가 막 골프에 미쳤을 때 하이난도 해남도에 골프 치러 갔는데, 그리고 중국 해남도에서 중국 그쪽에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 세계에서 제일 좋은 골프장 5대 골프장도 가고 그랬는데, 거기 다니다 보면 전부 다 독일 차예요. 독일하고 일본 차입니다. 중국에서는 자기들 자동차 없으니까 가장 많은 게 독일 차기 때문에 폭스바겐부터 시작해서, 그럼 얘들이 중국 자체의 큰 시장에 세계의 3대 시장인데 미국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유럽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이 소비 인구로는 미국 다음이니까, 자체 인구 말고 소비 인구로는 자동차 판매량, 전 세계 판매량의 한 20% 정도 차지할 거예요. 아마 9천만 대 중에 연간 9천만 대 정도 팔리면 그 중에 한 2,500만 대 정도가 중국에서 중국 시장이에요. 일본도, 미국도 한 2,500만 대. 우리는 얼마일까요? 우리는 180만 대밖에 안 돼요. 1년에 진짜 판매가. 그거 내외입니다. 얼마 안 되죠, 우리나라 시장? 세계 경제의 10위권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큰 시장이에요, 미국과 일본이. 근데 일본이 2,500만 대 시장에 자동차 9천만 대 내외가 팔리는데 연간, 그 중에 2,500만 대 내외가 중국에서 팔리는데, 이 중국에서 전기 자동차가 거의 신차의 90%가 들어가니까, 그럼 2천만 대가 80%라도 282, 684씩, 그죠? 80%라도 신차가 팔리면 그 중에 이게 하이브리드 포함해서 전기 자동차가 팔리는 거죠. 그럼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폭스바겐이 뒤쳐졌고, 일본 차는 잘 팔리잖아, 하이브리드. 그래서 일본은 그나마 나아요, 중국에서 판매는. 그래서 일본은 중국에서 괜찮고,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하이브리드와 순수 전기차하고 다 포함해서 중국에서 설 자리 잃은 거잖아, 독일이, 폭스바겐이. 그러니까 중국이 시장, 세계 큰 시장 하나를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국에, 그러면 독일은 유럽에서 판매 대다수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중국 큰 시장 하나를 잃었기 때문에 3분의 1은 안 되지만 4분의 1 시장을 잃었잖아요. 거의 잃었어요, 그죠? 그러면 자동차 실제 나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 하나 폐쇄시키고 앞으로도 어떻게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보랴, 왜 그랬냐 하면 이게 혁신을 하다가 전략을 짰어요, 그죠? 개인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전략을 딱 정했으면 그 전략을 바꿀 이유가 없으면 중간에 절대로 전략을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성공하려면. 그 전략을 바꾸면 이미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공부를 안 하신 분 잘 모를 텐데,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나는 전기 자동차로 성장시키겠다.
계속 나는 자동차로 세계 1등 계속 하겠다. 이렇게 해서 폭스바겐이 2035년도 정도에 모든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로만 생산하고부터 시작해서 공격적인 전략을 다 짜놨습니다. 그런데 유럽이 어려워졌잖아요. 전쟁도 여러 가지 옆에 물가도 올라가고 하니까 보조금들 주다가 독일의 보조금 독일이지 유럽에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독일이니까 제조업체도 독일이고 그런데 이것을 보조금 주는 걸 끊었어요. 그러면 덜 팔리겠죠? 근데 해외에서 잘 팔면 괜찮은데 그걸 끊었으니까 해외도 안 팔리니까 더 나빠진 거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보조금 다시 준다 그러고 그것도 적게. 그런데 이미 다른 나라는 치고 가고 있죠. 누가? 중국은 이미 반값 전기차까지 가고 있고요. 기술력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기술만 고집하면 실패합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기술이 좋고 제일 좋고 그 다음에 가격도 제일 저렴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게 다 맞춰져서 가야만 경쟁력이 최고의 경쟁이 있는 거지. 기술만 고집하다가 가격이 저렴한 자동차에 대해서 무시해버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거잖아요. 이제서야 우리나라도 LFP 배터리 만들어서 양산한다고 26년도, 27년도 그러고 있잖아요. 중국은 근데 삼성 SDI도 30% 정도 효율이 좋은 LFP 배터리를 26년부터 한다.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를 또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러죠. 주식 주자도 못하는 사람들이 주로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4680이라든지 뭐 지름이 46mm 26에서 26에서 이렇게 하니까 요만한 원통형 배터리가 이따만한 게 생기니까 요만한 게 예를 들어서 1000개가 들어간다면 요만한 이 46은요 300개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죠? 그럼 전기 자동차 무게가 2.5톤에서 1.8톤으로 내려갔다 쳐요. 그래봤자 뭐 하냐고요. 그죠? 그런다고 자동차를 많이 삽니까? 단순합니다. 돈 버는 것은. 그 앉아가지고 그 시간에 내가 잠자라 그럽니다. 결국은 우리 투자자는 주식으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돈을 벌려면 뭐 어떻게 벌어야 돼요? 야, 그러면 이미 전기 자동차가 대중화됐는데 이미 전기 자동차가 대중화됐으면 배터리도 대중화된 거죠. 배터리 성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배터리가 뭐 26파이, 46파이 요 배터리가 크게 해서 효율이 좋아서 한번 충전하면 500km 가는 거, 한번 충전하면 원래는 300km 가는데 한번 충전 500km 요 거리를 가지고 야 이런 자동차가 배터리 나오니까 이 배터리 주식 많이 갈 거다. 착각입니다. 시세는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죠. 리튬입니다. 자, 아직 리튬이 생산이 안 되고 있어요. 리튬이 생산 안 되는데 이미 리튬 관련된 수혜로 해서 주가는 이미 10배씩 100배씩 갔다 왔습니다. 2023년도에 이미 2030년도 그거 생산해서 수익이 난 거 그 가치를 이미 2030년도 갖다 써버렸어요. 아무리 30년도 아니라도 27년도 것 갖다 써버렸어요. 그죠? 그런데 아직도 생산도 못하고 있고 아니면 생산하도록 적자가 팍팍 나고 있는데 그러면 리튬이 다시 많이 생산되면 생산이 잘 되면 주식이 다시 엄청나게 갈 거라고 요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돈 하나도 못 번 사람들이죠. 그러면 근거를 대볼까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유튜버만 보고 앉아가지고 차트도 당연히 모르고 인터넷도 못하는 사람들이 돈도 한 번도 벌어보지 않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쓸데없이 시간만 보내면서 조회수 높은 데 가가지고 보면서 걔들이 주식을 뭘 하냐고요. 돈을 어떻게 벌었냐고, 그죠? 그 앉아가지고 뭘 하고 있어요, 그죠? 말장난이죠. 요즘 말장난하는 걸로 안 됩니다. 요즘 뭐예요, 시대가? 정보가 워낙 많이 홍수 시대이면서 다 알아요, 그죠? 새로운 것으로 혁명을 일으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시대예요, 그죠? 그냥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특별하지 않다는 얘기죠. 자, 예능. 우리가 여러분들 예능이 많잖아요, 그죠? 과거에 뭐 이름을 얘기해서 그런데, 자, 뭐 유재석 최고죠. 강호동 뭐 이렇게 있잖아요, 옛날에 뭐 예능에. 그러면 뭐 큐라인 뭔 라인 그러면서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라인 말을 안 쓰죠. 이거 불공정한 거예요. 원래는 뭐 라인을 타면 뭐 무슨 라인을 탄다, 대선배들 큐라인 타고 뭐는, 그러면 그 사람들 라인만 탄 사람을 찝어주고 자기들끼리 서로 해먹고 있으면 불공정적 불가. 이거는 일반적인 직장 같으면 완전히 다 감옥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잘못하면. 그래서 했으면 공정하지 않으면. 그런데 그게 공정하다 이제는 별로 그런 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꼽아주게 되면 불공정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능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오디션을 봐서 하지 않는 이상은 전부 다 라인을 타고 가는 것은 가그 구닥다리 같은 생각이에요, 그죠? 그게 그렇게 해서 인기가 한정해. 지금 그 신변 잡기만 얘기하고 앉아가지고 시간 보내고 출연료 2천만씩 막 3천만씩 받으면서 신변 잡기만 이야기하면 그런 거 다 퇴출됐잖아요, 거의 다. 보세요. 뭐 지금 우리 앉아가지고 여러 명 앉아가지고 쓸데없는 신변 잡기만 얘기하는 그런 것은 예능 프로에서 시청률 몇 프로 나오지도 않아요. 오히려 한번 보세요. 저는 이게 언제 팬인데 처음 나올 때부터 골 때리는 그녀들 시청률이 몇 프로예요? 7%잖아 지금 최근에 한 게. 예능의 7%면 지상파가 7% 엄청난 거죠. 요즘은 5%대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새로운 예능, 스포츠 예능인데 각 분야에 있는들 여성 셀럽들을 모아서 팀을 6개 막 8개 팀 만들어서 막 정말 진심으로 정말 축구를 하잖아. 운동도 하고 신선하고. 과거에 이제 건전한 예능이잖아요, 그죠? 진변 잡기 이야기 하지 않잖아요. 운동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재밌어요. 처음에는 계속 인기가 좋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한일전까지 하잖아요, 이렇게 한일전까지 하니까, 와, 대표팀만큼 재밌어요. 요즘 7% 안 나와요, 이렇게 해도. 뭔가 달라져야 되죠, 그죠? 자, 그러면서, 보세요. 아직도 런닝맨 하는데, 우리 애도 열심히 보는데, 과거엔 시청률 아주 높았어요, 10%대로. 지금 3%째잖아, 그죠? 그냥 막 10%대 갖다 망한 거나 마찬가지야. 7%, 8% 나오다가. 그냥 과거에 그냥 먹고는 살죠. 3, 4% 정도 되면. 혁신을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새로운 걸로 가야 돼요. 보세요. 미스트롯3예요. 19.5, 아직도 미스터3는 시청률 높지만 이렇게 과거의 시청률처럼 이렇게 높아요. 그런데 이제 이 미스트롯3도 이제는 트로트가 이제 식상할 정도로 워낙 많은 가수도 나오고 3까지 나오면서 이제는 이걸로는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요. 그렇게 알고 이걸로 해서 보시면 세전 본부장이 CP가 이제 가가지고 MB는 가서 현역강
현역 강화를 하면 물론 시청률은 좀 모르겠지 얼마인지 그러면 훨씬 더 실제로 그냥 훨씬 더 수준이 높아요. 그렇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만큼 시청률이 시청도 엄청 높아요. 다른 미스터는 원래 처음부터 했으니까 좀 그렇지만 그래서 3탄까지는 괜찮아, 그죠? 그 이후에는 지금 나빠지는 거예요, 그죠? 이것처럼 뭔가 그냥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현상 유지도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워낙 빠르게 가서 이번에 흑백요리사라고 넷플릭스 하고 있다. 저는 뭐 바빠서 못 봤는데 나중에 시간 나면 볼 텐데 한번 보세요. 그런 게 건전한 예능이고 좋은 거예요, 그죠?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마찬가지면 그래서 주식도 보세요. 자, 포스코 과거에 여기까지 주식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2007년도 2007년도까지 엄청나게 올랐죠. 76만원 올라갔다가 그 한 번도 그 다음에 요번에만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1000원 차이로 못 가고 내려왔어요. 아직은 리튬이 생산이 해서 돈을 막 벌어가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가다하게 돈이 몰린 거죠. 한 번도 거래가 이렇게 실린 적이 없었는데 거래가 평상시 연기준은 두세 배가 실려서 했죠. 그러면 이제는 세월만 보내시면 안 되는 거죠. 자, 보세요. 8,900만 주인데 이게 언제? 2억 8천만 주 돼요. 3배나 늘었어요. 그리고 여기서까지 계속 외국인 지분율이 여기까지 외국인 지분율이 49% 막 이렇게 있었어요. 지금 28%입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그럼 외국인들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위에서 판 게 아니에요. 작년 초부터 팔기 시작했어요. 가기 전부터. 23년 팔기 시작해서 20%포인트 비중을 줄여버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외국인이나 누가 큰 손 20% 이상을 사야만 여기까지 돌파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사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기존에는 혁신은 이 땅 파고 건물 짓는 시대도 아니지만 그나마 친환경 소재로 가가지고 그나마 기업을 다시 성장을 시키는 걸 가서 전기차가 성장하니까 그래서 그 관련된 해서 급격히 전에 그래서 그전 CEO가 회장이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새로 또 회장도 바뀌었고 이제는 쌍대 양대축으로 해서 철강하고 친환경 소재에서 우리 기업을 다시 성장시키겠다는데 이것은 옛날부터 철강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친환경 관련된 거 또 새로운 걸 이쪽에 돈 투자해서 새로운 사업부를 만들어서 해야 되죠. 친환경 전기자동차만 끝난 게 전기자동차 성장 못하면 또 다른 걸 해야 되고 새로운 사업부를 만들어서 해야만 또 돌파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혁신을 못 일으키고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물론 주가는 박스권 이렇게 내려오면 이것은 일시 올라간 거지 뭐 돌파 못했잖아요. 그죠? 오늘 뭐 또 이렇게 이판 내려오면 또 여기까지 와요. 1, 2, 3, 4, 5년 동안 빠진 걸 2년 만에 또까지 오고 또 이렇게 여기까지 또 왔죠. 그죠? 이것은 새로운 사업부를 만드니까 온 거고. 그럼 또 새로운 사업부를 리튬 말고도 양극재 말고도 친환경 말고도 새로운 걸 뭔가 해놔야 돼요. 그죠? 그러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그냥 요즘 주식을 시장 보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셀트론도 보세요. 저도 가끔씩 뭐 단기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큰
바이오시밀러 시대가 2008년도 여기서 3,000원에 서정진 회장이 코스닥 회사 인수해서 앞으로 바이오시밀러 시대, 즉 복제약 시대, 약이 10만원짜리를 만원에 팔아야 싼 약이 같은 효과를 보는 걸 10만원짜리를 대량 생산해 만원에 팔겠다. 그게 바이오시밀러잖아요. 2008년도죠. 2025년도는 고령화 시대로 중국까지 접어든다고 예상이 이때도 다 됐어요. 그죠? 그럼 고령화 시대에 예상이 됐을 때 가장 큰 혜택은 싼 약이잖아요. 어른들이 많아지니까. 그 다음에 아프고 병들어서 죽잖아요. 그죠? 그럼 죽음을 극복하는 게 뭐죠? 신약이잖아요. 암 정복, 암 신약, 당뇨 신약, 비만 신약. 그러면 여기서 살 수 있는 유일하게 이때까지도 계속 살 수 있는 거 딱 바이오 신약, 바이오 제약은 딱 바이오 시밀러 회사 한 개, 그 다음 신약 개발하는 최고의 회사 한 개, 이 두 종목만 사면 돼요. 그 중에 한 종목 선택하면 뭘 선택하든지 하면 되죠. 저는 HLB를 선택했고, 3만원에서도 30만원, 3천에도 100배 가는 것은 다 알았어요. 2010년도는. 2010년도에. 근데 전 2010년 여기서 1,500원짜리가 있었기 때문에 HLB가 LSK 바이오 그때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 1,500원에 액면분할 1,500원 산 거고 우리 회원들 1,870원 사가지고 만주만 사라. 1,801억 중에 20% 만원 이상 가면 내 돈 원금은 2천만 찾고 나머지는 절대로 팔아먹지 말고 10만 이상 가면 50배니까 50배 가서 팔아먹어도 내 인생 역전 2억 가지고 20억이 되니까 인생 역전되니까 하시라고 이렇게 해서 20% 2,000원 1,800원에 들어가고 150명이 1,600원 앞으로는 리딩도 하지 않으니까 나한테 물어보면 무조건 팔려고 그럴 테니까 물어보지도 말고 가져가라 이렇게 해서 다 추천해서 빼서 그렇게 가서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는 갈 때 제가 관련돼 있어서 전혀 뭐 이야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안 했고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그때 때문에 추천하지 않았어요. 자 어쨌든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그런 식 이게 안 가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도 실적 잘 나옵니다. 보세요. 매출액이 1조 8천억에서 4조대로 가고 있죠. 5조. 매출액 3배죠. 거의. 영업이익은 7천억에서 2배로 늘었죠. 내년에 늘잖아요. 그지? 이택 떠가지고 늘잖아요. 물론 내년에는 올라가겠지만. 그러니까 올라가 봤자 몇 배, 큰 10배가 그런 주식들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생 역전이 될 수 없는 거죠. 매매는 할 수 있더라도 세월은 보낼 수 있지만 인생 역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새로운 혁명을 일으키는 그 주식들만 가고 코스닥, 알트젠, 그죠? 저는 HB하고 한 번도 다른 거 하지 않아요. 그죠? 안 하는데 저는 알터지오 뭐고 이런 거 아니고 인공지능이 있으니까 그런 거 하는 거고. 자 보세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있다고 또 에코프로를 가지고 내년에도 마찬가지지만 금방 올라가서 여기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그래서 오늘이 그거예요. 그죠? 제가 이야기하다 보면 길어졌는데 전 국민을 돈에서 해방시킨 프로젝트 평생 세 종목만 거래하라. 동방박사 인도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평생 세 종목만 거래하라. 이거 워런 버핏 얘기입니다. 워런 버핏. 워런 버핏이 뭔 얘기한 걸 그런 얘기. 그게 아니라 워런 버핏이 대학교 가서 특강을 하는데 20대 어린 학생들이 당신처럼 돈을 많이 벌고자 하면 어떻게 투자해야 합니까? 물었더니
아주 쉽다. 세상에서 제일 쉽다. 돈 버는 것은. 나도 당신은 나보다 더 잘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한테 평생 세 종목 정도 살 수 있고 팔 수 있는 권한만 주겠다. 세 번의 기회밖에 없다. 당신이 평생 앞으로 남은 인생 중에 주식을 세 번 사고 세 번 파니까 세 종목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주식 첫 번째 종목을 골라라. 골라서 돈을 그냥 사 모아라 계속. 그러고 나서 이게 어떤 팔아야 될 이유가 생기면 팔아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을 하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평생 세 종목이에요? 수백 종목이죠. 수백 종목. 저는 지금 평생이 아니라 2010년부터 장기 투자 종목 7종목밖에 없어요. 아직까지도. 10년이 됐는데도 2010년도 15년 동안 저는 전문가를 15년 하면서도 아직 장기 투자 종목 7종목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는 처자식한테는 우리나라 주식 1개, 미국 주식 1개, 요렇게만 밖에 없어요. 판 적은 없습니다. 자기만 썼고 돈 생기면. 그 다음에 이제 새로 1개 더 올해부터 투입했고, 그 다음에 한국 주식도 이미 사놓은 1개 더 있고, 미국 주식 1개 더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 창주식 2개랑 미국 주식 3개밖에, 이렇게 5개밖에 없어요. 판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사기만 사지. 뭐 100만 사든 50만 사든 10만 사든. 미국 주식 엔비디아는 옛날부터 사서 한 번도 판 적이 없어요. 얼마 산지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은 몇 대 주식밖에 없고. 자, 그럼 보세요. 이 평생 세 종목에, 그죠? 주력주로 사는 게 세 개 말하는 거죠. 요것만 지키면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벌립니다. 그러면 요 몫이, 나는 어떻게 평생 세 종목 해? 돈 찾아서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은 찾아 쓸 돈은 따로 뭐 매매하든지 하고, 단 100만 원이라도 요 원칙을 지켜가라는 얘기죠. 그럼 돈이 벌려요. 그 강의뿐만 아니라 그런 공부를 계속 해가야 되는 거죠. 그냥 나는 세 종목 해야지 평생. 난 돈 많이 벌어야지. 난 지금 1억이니까 10억 벌어야지. 난 돈 벌어서 생활비도 써야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박사님 2천밖에 없는데 생활비 벌어야 돼요. 그래서 생활비 벌고자 주식 선물도 배우고 싶고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2천만 원가 가능하냐고. 근데 그래도 하고 싶으면 아카데미 들어보고 한번 따라 해보시라고. 아카데미 듣고. 근데 뭔지 아세요? 인터넷을 못합니다. 이토마토 가입해오는 것도 못하고 계좌도 못 만들고.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가능하죠. 증권사가 계좌 만들어서 나는 한 종목 사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빨리 돈을 벌어야 되니까 생활비를, 아니 지금 나이가 60, 70이 됐는데 지금 2천만 원 생활비 벌겠다면 어떻게 2천만 원 생활비 벌리냐고. 그죠?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70살까지 60살까지 지금까지 도박처럼 인생도 도박처럼 살고 주식도 도박처럼 하고 돈도 못 벌고 퇴직하고 나서 주식할 돈 평생 안 찾아도 될 돈 1억도 없는데, 그러면 나를 바꿔야지. 나는 이미 자기를 파악해서 나는 안 된다. 나는 그동안 돈을 못 벌었기 때문에 난 도박꾼이고 나는 이미 실패자예요. 루저예요. 어떤 누가 당신은 동방박사 당신은 루저입니다. 실패자예요. 지금 실패한 거 그만두고 앞으로 단 1원도 주식을 하지 마세요. 주식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걸 알아서 살고 있는 거 그 안에서 저축하고 그 안에서 연금 타가지고 한 푼도 잃지 말고 하시면 지금보다 더 나빠지겠지만 그나마 죽진 않아요. 그죠? 돈이 없어서. 하지만 여유자금 몇 천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 주식을 대박 터뜨리게 하면 다 망합니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배운 것도 없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들이 고시 공부, 공무원 시험 봐서 되겠다는 거 마찬가지 주식에 대해서 주자도 모르잖아요. 그죠? 아카데미나 뭐 통해서 차트도 안 배웠지. 아무것도 안 배웠는데 등록금도 안 주고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뭘 하겠냐고. 그죠?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딱 있습니다. 이렇게 평생 세 종목만 딱 모으시면 돼요. 그죠? 안 그러면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자, 그래 보시면 요렇게 공부를 해서 시작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책도 보고 방송도 보고 뭐 매일 변한 계좌 평가서 얼마 벌었는데 얼마 손해도 맨날 체크하고, 야 동방바사 추천주가 요즘 어떤지 보고, 지인이 누가 이거 사라 그런데 그거 안 사가지 많이 올랐다 다음에 사야지, 테마주 가치주 아무리 해보세요. 경험만 늘어나지. 남들은 안 했을까요? 제가 세상에 돈 못 번 사람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제 나는 50대부터 60대 이제 주식을 시작하는데 나는 성공할 거라는 착각을 합니다. 어떻게 성공한다고 생각하지? 주식으로 돈 번다고 생각하죠? 다른 친척 오빠, 친인척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사는 부모, 자식도, 부모도 전부 다 돈을 잃었는데 주식으로 10년 뒤에 보면. 그래서 주식은 도박을 하잖아요. 주식하면 부부싸움하고 난리 나요. 이혼한다 그러고. 그런데 나는 어떻게 성공한다고 생각하죠? 50대, 60대? 그럼 학교를 정상적으로 가든지,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어디 전문가한테 가가지고 계속 배워서 그 방에 계속 있으면서 정상적으로 수업료 등록금 내면서 배워서 가면 그나마 나와요. 그것도 안 하고 맨날 유튜브만 들어서 그냥 유튜브로 보면 유튜브 보듯이 음악 듣듯이 주식을 막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가서 그거 보고 앉았어요. 그죠? 유튜버들이 왜 지금 있냐면 과거에는 조회수가 적기 때문에, 조회수 몇 천에도 안 나왔기 때문에, 천에도 안 나오고 하니까 광고비를 수입해서 광고 수입이 없어요. 그럼 요즘 유튜버들은, 주식 유튜버들은 광고 수입이 많아요. 몇 천만씩 받아요. 그죠? 그걸 받으려고 하잖아요. 예능처럼 주식을 하고 있으니까. 신변 잡기 이야기하면 주식 이야기해서. 그러면 조회수 높이려면 2차전지가 다 몰렸으니까 2차전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조회수가 높아져요. 만회는 나와요. 만회. 그럼 만회 광고비 1원이라면 만원이지 영상 올린데. 근데 한 30분 찍으면 영상 한 개는 올리면 만회 조회하면 최소한 몇만 나오니까 10개 올리면 몇십만이잖아요. 한 달에 하루만 해도 30개 올라가면 얼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구독자가 막 60만 명, 50만 명 이렇게 되면 수억씩 벌어요, 얘들은. 그러니까 그 조회수 때문에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 현혹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공부는 안 되고,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 수도 없고. 야, 이제는 날아간다 그래요. 2차 전지가 계속 날아갔으니까, 내려와 있으니까. 카카오 지금도 안 가잖아요. 그죠? 국민주.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요. 그죠? 이렇게. 흘러가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공부. 이익이 좀 나. 그래도 힘들어요, 주식이. 주식하면 고통이죠. 안 되죠. 주식 투자가 왜 고통이지? 주식을 수년을 안 하다가 또 다시 하고, 여유 뜨면 본전 생각 또 하고 있잖아요. 아니, 나이가 50대 되신 분들이 아직도 60도 안 되신 분들 인터넷도 못 하고 있어요. 그죠? 어떻게 애플리케이션, 핸드폰 앱도 모르고, 앱 장터, 스토어, 앱을 깔아서 어떻게 들어오고, 인터넷에 어떻게 들어오고, PC로 어떻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요거조차도 못하고 있어요. 핸드폰으로 계좌도 못 만들어요. 그죠? 근데 주식을 계속 몇 천씩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도 바뀌지 않아요, 평생. 앞으로 더 힘들어집니다. 보세요. 요거 배워야 산다 했던 거예요, 옛날에. 대중투자자. 일반 투자자 말해도 돈 깨먹는, 10년 뒤에 돈 깨먹는 투자자들, 대중, 개인뿐만 아니라 펀드 매니저, 기관 투자가, 외국 투자 다 같은 90% 투자자들은, 주식 투자자들은 길은 주식 인생의 사례입니다.
동학개미 열풍 2020년도 코로나19 대폭락 때 주식시장 진입한 세력들이에요. 순매수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현대차, 3위, 6위가 삼성 SDI인데, 근데 그때 6위였어요, 그죠? 근데 올해는 1등에서 5등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그렇다는 것은 옛날에 그렇게 동학개미가 옛날에 샀으면 가만히 갖고 있었으면 살 돈이 없어요, 그죠? 근데 올해 또 그럼 팔아먹고 또 했다는 거잖아요. 어디에 다른 거 하다가.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는 이 사업에 기업이라는 거 분석할 때 항상 사업, 비즈니스 분석을 해줘야 돼요. 사업 모델, 뭘 먹고 사는지 이 기업이. 그럼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로 먹고 살고 비메모리 반도체 먹고 살고 휴대폰 사업으로 먹고 살고 가전으로 먹고 살아요. 가전은 지금 조금 괜찮지만 LG전자도 그래도 이 가전은 코로나 성수기 때 온라인 언택트 시대에 전부 다 샀습니다. 세탁기 사고 핸드폰 사고 다 샀어요. 컴퓨터 사고. 왜냐하면 온라인 시대 한 번도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교육을 안 받다가 그렇게 하니까 휴대폰 이제 안 팔려요. 앞으로 휴대폰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옵니다. 인조인간 시대 휴대폰 필요 없어요. 인조인간들이 왜 휴대폰 갖고 다녀요? 머릿속이 휴대폰인데. 10년 뒤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망해가는 거죠. 가면 갈수록. 메모리 반도체 이미 AI 시대에 초기에 2010년대 AI 센터 만든다고 엄청나게 다 고성제. 이제는 메모리로 AI 반도체를 만들지 않잖아요. 물론 만드는데 HBM. 근데 왜 과거에 그만큼 클라우드 시대의 메모리 AI 서버 센터처럼 클라우드 시대 아마존 그런 시대가 아니고 지금 AI 반도체 시대에서 HBM을 넣어서 AI 반도체 만드는 GPU가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많이 메모리가 그만큼 성장을 못하는 거죠. 그럼 GPU가 비메모리죠. CPU도 비메모리고 CPU는 AI 시대고요. GPU는 AI 혁명 시대의 일등주죠. 그럼 AI 혁명 시대 우리는 고성장 중인데 이게 못하잖아. 그건 삼성전자 못 가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가서 삼성전자를 아무것도 없으면 사긴 사야 되지만 장기 투자는 삼성전자 사지 말고 2017년부터 계속 그래서 16년도부터 삼성 SDI를 사라. 유일하게 삼성그룹에서 살 수 있는 거는 삼성바이오가 상장하고 났을 때 이후에 올라가고 40~50만 올라가고 나서는 삼성에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삼성 SDI밖에 없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현대차 이렇게 KB금융도 있었어요. 이렇게 KB금융은 그나마 올라갔어요. 이렇게 더블은 올라왔죠. 그래봤자 더블밖에 못 왔어요. 배당금 받지만 잘 하는 거예요. 그때 하더라도 어쨌든 고금리 그럼 또 다시 내려오겠죠. 경기 나빠지면 내려옵니다. 그죠? 그럼 팔아먹고 내려오면 되겠죠. 내려오면 또 사고 올라가면 팔고 내려오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내려오면 사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KB금융은 은행진 늘 똑같으니까 외국인들이 한 70% 내일 갖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시대에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근데 이걸로는 인생 역전이 안 되는 거죠. 그죠? 항상 똑같아 봐요. 그 밑에서 일단 사가지고 위에 오면 팔면 69,000이니까 지금 90,000원이잖아요. 돌파했지만 그럼 팔면 이러면서 그게 시대에 맞게 하는 거고요. 보세요. 아직도 책을 안 읽으시 책을 읽어보세요. 한강 노벨 문학상 탔으니까 한강책도 읽어보지만 돈을 벌려면 이 책도 읽어보시고 책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쉽고 안전한 투자법 실천해야 한다. 실천해야 되는 거 내 것이 된다. 주식 투자자들이 빨리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고 조급한 마음으로 시간의 개념을 급하게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요 책에 나왔으니까 이제 보시는데 그 다음에 평생 세 종목만 사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 계좌는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30년 계좌 만들어서
저는 지금까지 전문가하면서 장기 투자 사고 주식은 사는 거지 파는 게 아니다. 그 주식으로는 7종목밖에 없어요. 한국 주식 5개, 지금도 보유해도 됩니다. 미국 주식 2개, DBI텍, HLB, 에코프로, 일지모티죠. 요 전기차 주식은 다 똑같고요. 전부 다. 배터리세는 SDI만 갖고 있고요. 양극재 포스코프치는 이제는 포스코프치는 없어요. 양극재도 없어요. 작년 23년도 6월 다 팔았으니까. 그 다음에 테슬라, 엔비디아 미국 주식 2개. 자, 그러면 지금도 갖고 있어도 물론 상관이 없습니다. 올라가면 팔면 되니까. 그 정도로 그러면 이 주식을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전문가를 10년부터 했으니까 저는 책대로 다 해서 그 투자 철학이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보세요. 한번 어떻게 되는지. 자, 요게 동부 하이텍이에요. 과거에. 제가 10년도 5,800부터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간다. 장기적으로 10년 정도 걸려서 10년 내외에 74,300원 돌파하는데 아마 여기서 했으니까 한 5년 정도 안에 6,000원대니까 3만원대는 간다. 여기 28,000원이 고가입니다. 28,000원대는 가니까 2만원대 내외는 사서 가지고만 있어도 되는데,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분이 SBC 있었을 때 이것을 16,000원대 만주를 사가지고 지금 요때가 6만원대도 있었더라고요. 6천만원이 6억이잖아요. 그때 6만원 몇천 왔을 때 저보고 어떻게 하냐고. 옛날에 SBS에 갖고 있어가지고 6만 만주가 지금도 있는데 어떻게 진짜 잘 갖고 온 거죠. 근데 여기 목표가니까 그때 내외 가서 알아서 파시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그랬는데 뭐 알아서 하겠죠. 그죠? 자, 보세요. 한 달에 5만원치 샀습니다. 이때부터 여기서부터 6,000원부터 시작해서 여기 3,000원이니까 여기 최고가 18,000원이에요. 18,000원인가 3,500원이에요. 그럼 여기 뭐 평균 단가를 친다면 여기 나와 여기에 그러면 만원이라 쳐요. 10,000원 이하에 계속 있었습니다. 1, 2, 3, 4, 5년. 5년 동안 만원이면 1년에 5만원이면 60만 치잖아요. 그죠? 그럼 5년이면 300만치 샀잖아요. 만원에. 그럼 300주입니다. 300주예요. 1년, 2년, 3년, 4년, 5년 300주를 확보했습니다. 만약에 위에 팔고 밑에 사야 되지만 복리를 하려면 그러지 않고 그냥 안 팔았다 쳐요. 한 번 사기만 샀다 쳐요. 1, 2, 3, 4, 5 여기까지 보면 평균 단가가 여기는 15,000원이에요. 그러면 만원에 300주니까 15,000원이면 한 200주 되겠네. 그죠? 200만, 253. 그럼 200주죠? 그럼 500주잖아요. 10년 동안. 500주가 1000주면 8,500만이죠? 4,000만, 4,200만이죠, 여기에. 근데 여기도 샀어요. 샀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50년 동안 산 600만원이 4,000만원이죠? 7배, 8배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그런 게 아니라 주식이 등락이 계속 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제가 계산 우리 기법대로 해서 하면 제가 아카데미 이제 세상의 가장 쉽고 안전한 누구나 그 1탄에 20년도 여기서부터 한 달에 50만 원을 가지고 저축을 해서 사고 또 더블 올라가면 절반 팔고 또 반타작 되면서 다시 사고 아니 30% 빠지면 다시 사고 또 올라가고 사고 또 제발 요거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더니 얼마인지 알아요? 50만 원이 원금이 8, 9천 밖에 안 넣는데 57억입니다. 이게 복리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등락이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제일 좋은 주식이에요. 나는 매달 5만 원 밖에 못 사는 분들은. 근데 나는 주식을 하나도 모르니까 어디가 고점인지 모르니까 못 팔잖아요. 그럼 사기만 사도 도는데 그럼 사기 사면 1등주를 사야 되겠죠. 그럼 나는 2010년부터 DBIT 월 5만원치 사 모았어요.
사모아가지고 뭐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한 5천만 원 팔았어요. 월 5만 원 사면서 600만 원, 6천만 원 10배인데 그러면 그동안 여기도 사모았을 거거든요. 그죠? 10년, 11, 12, 13년, 14, 15, 16년. 15. 근데 여기 왔으면 당연히 팔아야 되죠. 돌파했으니까 사전국고. 그러면 팔았어요. 그냥 4천만 원이에요. 한 번도 안 팔았다 쳐 사기면. 그 4천만 팔았으면 22년 이렇게 팔았다면 뭘 샀겠냐고요? 메모리,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말고 비밀 반도체, 아날로그 반도체 1등은 200mm 웨이퍼 1등은 DBI 되고, 그 다음에 세계 1등은 AI 반도체, 지금 AI 반도체는 그때 당시 AI 반도체 모르지만, 인조인간 시대 머릿속을 장악하는 것은 엔비디아입니다. 왜냐하면 영상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을 처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은 그래픽 처리하는 장치가 GPU잖아요. 어쨌든 과거에 그림이라든지 이렇게 화면을 인식하기 위해서 가장 하는 좋은 게 바로 엔비디아 칩, 즉 그래픽 카드였습니다. 이 제목이 그래픽 카드잖아요. 그래픽 카드. 그래픽을 보여주게 하려면 그래픽 카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과거의 도스 시대에는 2000년도 전에 도스 시대에는 0과 1점 흑백에 계속 데이터만 있잖아요. 숫자 같은 게. 그걸로 이제 했는데, 근데 이제는 그래픽 카드를 넣고 그래픽이 아주 게임처럼 이렇게 나오죠. 게임을 보면 되잖아요. 게임이 나오는 3D라든지 뭐 3D 전에 엔비디아 칩의 영향이에요. 그럼 결국 엔비디아 칩이 앞으로 영상 시대가 오면 영상 시대는 속도가 아주 느리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고 처리하려면 그런 CPU처럼 중앙 처리 장치, 그래픽을 처리하는 게 나와야 되는 거 유추가 다 됩니다. 10년대부터. 이걸 해낼 수 있는 기업은 엔비디아밖에 없을 거라고, 엔비디아가 할 거라고, 미리 1등이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면 당연히 계속 엔비디아를 사먹었겠죠? 그럼 당연히 엔비디아가 갔겠죠. 그러면 지금 4억이에요? 4천이 4억. 그러면 지금 4억이 됐어요. 그러면 다시 더블만 내면 10억이잖아요. 그죠? 돈 얼마 안 들어가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그렇게 이거 성공하지 않고 아무도 몰라서 난 여기서 시작했다고 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높은 가격에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러면 보세요. 자, 미국 주식은 과거에도 맨날 책에도 있지만 옛날부터 저는 테슬라, 엔비디아. 지금은 이제 과거에는 미국 주식을 하기가 힘들었어요. 외국 계좌, 외국 등록하고 나서 증권사 가서 등록하고 다 해서 저녁에 예약, 저녁에 주문하든지 아니면 증권사 전화해가지고 예약 좀 뭘 해달라고 그러고 여러 복잡했습니다. 10년 전에는. 지금은 핸드폰으로도 그냥 마음대로 거래가 됩니다. 우리나라 주식처럼. 그러니까 그리고 미국 주식이니까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니까 투자의 가장 성공은 나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서 주식을 잘 몰라요. 그러면 잘 모르니까 잘 모르는 주식을 사면 안 되죠. 잘 몰라도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직함. 저 엉덩이를 깔고 앉으면 돼요. 그죠? 과거부터 80년부터 나는 아무것도 몰라. 난 삼성그룹 1등이고 그중 1등은 삼성전자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칼라팀 1등 가고 그랬으니까 LG전자 사니까 삼성전자 사가지고 갖고 있었으면 떼돈 벌잖아요. 미국 주식은 과거에는 전기차 시대 온다 그러면 테슬라, 그 다음에 반도체 1등은 미국은 인텔이 아니고 앞으로 가게 되면 엔비디아다 그러면 엔비디아, 나는 앞으로 인조인간 시대 온다고 생각해서 2010년도부터 제가 인조인간 이야기 했어요. 그죠? 우리나라는 DB하이텍, 미국은 엔비디아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엔비디아 사 모았어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보세요.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절대로. 2016년, 제가 17년도도 숱하게 엔비디아 이야기했습니다. 장 좋을 때잖아요. 이때 16년도 15년. 여기 토마토 왔어도 17년도 엔비디아가 2달러가 5달러 가서 많이 갔어요. 100% 올랐어요. 16년도 그렇지만 여기 17년 우리나라에서 장 좋을 때 반도체 장이어서 16년도부터 17년도. 왜 16년부터 17년도 가면 여기 메모리 반도체 시대였거든요. 저 클라우드 컴퓨터 알파고가 이세돌 주식 바둑 구단을 이겨버렸잖아요. 그러면 일단 서버 센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를 일단 들어가서 CPU로 서버 센터를 만들어요. 그럼 메모리 반도체 플러스 CPU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가 갔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결국은 그것을 해서 나중에 또 자율주행 시대로 가면 자율주행을 전부 다 스스로 운행하고 다 해서 이미지를 다 인식하고 처리하고 그래픽, 즉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모든 게 처리해야 되겠다. 이건 결국은 영상이에요. 영상. 앞으로는 영상 시대이기 때문에 영상을 처리해야 되면 보면 엔비디아가 1등이잖아요. 엔비디아 사야 되는 거죠. 엔비디아 최고가 3년 동안 최고가 샀다 치고 엔비디아를 최고가에 $5예요. 여기가 2달러에서 $5. $5에 세고 $5면 지금 가격 얼마예요? 5, 3, 15, 6,500원이죠? 7,000원. 그죠? 6,500이죠. 그럼 한 달에 5만원치 사면 거의 10주 내외 사잖아요? 최고가 10주예요. 10주, 3년 동안. 그 $2 최고가이라 중간에 평균적으로 샀으면 $4 정도 돼요. $4도 안 돼요. 그죠? 그럼 뭐, 이때 당시는 원화 환율이 1,200원 정도에 1,100원대예요. 지금은 1,350 비싸지만 이때는 1,100원, 1,200원이에요. 자, 그러면 10주씩 샀잖아요. 그럼 한 달에 10주씩. 그러면 1년에 12달이니까 120주, 120주. 이거 360주입니다. 이게 한 400주 기본 됩니다. 이게. 400주면 3년 동안 60만원 곱하기 3을 하면 내 돈은 180만 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실제로 나는 400주를 갖고 있어요. 주식수를. 그죠? 그럼 400주 계속 또 사모았겠죠? 그럼 그 다음에 단가는 여기가 $20예요. 최고가가 $30예요. 그럼 여기가 얼마예요? $10, $30. 그럼 $15 치고 15달러면 3주를 살 수 있잖아요. 주식을. 한 달에 3주. 그럼 1년 동안 36주인데 30주 하고 여기는 20주, 20주 샀다 치고 최고가에 사서 그래도 얼마예요? 70주. 그러면 360주에서 400, 거의 한 4, 500주 되죠. 그죠? 한 500주 됩니다. 기본적으로. 500주가 현재 얼마예요? 가만히 갖고 있어도 1,330고 1,350원. 9천만원입니다. 9천만원. 9천만원이에요. 내 돈은 1, 2,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9년간 한 달에 5만원이니까 12개월 곱하기 5만원 하면 얼마죠? 5만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9년. 내 돈은 540, 600만 밖에 안 들어갔네. 1년에 60만원이죠. 5만원이면 9년 540만 내 돈 들어가서 얼마예요? 지금 9천만원이죠. 15배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전에 내가 14년도에 여기 주식이 얼마냐면 이게 주식이 장기란 게 그래서 1등주로 사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엄청나게 중요해요. 2012년도 시작할 때 0.2달러잖아요. 최고가가 0.38달러입니다. 이게. 그럼 0.38달러 곱하기 1,100원이에요. 저 때는 환율이. 한 주가 418원이에요. 418원 500원 치고 5,000주를 살 수 있어요. 5,000주. $60만원이 100배면 얼마예요? 600만, 6천만이잖아요. 1년에 10년만 사도 6천만이 6억이고요. 그러니까 이 주식의 1등주를 고르는 게 아주 중요한데 이것을 중간에 그러면 골라서 다 팔아먹었겠죠. 만약 여기서 1억치 샀으면 10억이 됐으면 없어. 그래서 내 돈이 5만원치 사면 한 달에 1년 60만원이기 때문에 이 계좌 몫은 다르게 있어야 되죠. 근데 돈 생기면 다 팔아먹고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전 국민 돈에서 해방시키는 걸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저는 이제 늘 고민이 많은데 돈이 없는 사람
그리고 도박을 하는 사람. 돈은 벌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고 서민층들이 돈을 해방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돈이 있어도 도박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제성을 떼야 됩니다. 강제성. 내가 한 번 사면 못 팔아먹게. 팔아먹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팔아먹지 못한 내가 여기서 50만 60만 산 게 6천만 돼 있어요. 이미 팔아먹고 없어요. 결혼한다 팔아먹고 애 낳았다 팔아먹고 애 한다 쓴다 아이가 아프다 팔아먹고 부모님 아프다 팔아먹고 다 팔아먹고 없어요. 만약에 60만치 과거에 12년 산 게 6천만 원이 됐는데 그죠? 그러니까 못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갖고 있게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강제성. 알코올 중독자 술을 못 먹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자기가 교육을 받아가지고 불행은 받아 모를까. 그래서 강제성을 떼려면 남들이 해줘야 되죠. 그래서 제가 2026년도 동방박사 투자자문 1임형을 내서 저랑 자문 계약을 하고 1임 계약을 하고 매달 5만 원만 자기 정권 계좌에 해외 주식 계좌, 국내 주식 계좌, 주식 선물 3개를 만들어 놓고 6계좌 만들어 놓고 저한테 다 본인 명의로 만드는 거죠. 1이면 자문은. 그러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 증권 한국투자증권에서 해외 주식 계좌 2개, 한국 주식 계좌 2개, 주식 선물 계좌 2개 이렇게 6개 만들어주고 한 달에 5만 원만 주식 계좌 집어넣게 자동 이체시켜주면 15년 만기입니다. 15년 동안 못 찾아가게 만기에 거죠.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못 찾아가요. 자기도 계좌지만 왜냐면 1임형은 그러면 5만씩 넣은 게 1년 60밖에 못 넣기 10년 넘어 600밖에 못 넣자. 암보험을 하지 않고 평생 가듯이 5만 암보험 지금도 있잖아요. 30년인가 40년 갖고 있죠. 그것처럼 암보험 들듯이 5만원씩 갖다 집어넣으면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저도 할 일도 없어요. 펀드 매직해서 엔비디아만 사줬겠죠. 계속 미국 주식하고 미국 주식 샀든지 뭘 사줬을까 10배. 그러면 저는 평생 세 종목으로 15년은 평생 세 종목 못하겠지만 그래서 5만원씩 넣어서 주식 사주고 저는 그냥 사기만 사지 않아요. 기법 보고 고점감 팔고 더블 이상 가면 팔았다가 다시 반타작 되면 다시 재매수하고 그러니까 복리가 더 빨리 해야 되는 거죠. 훨씬 더 혼자는 보다. 팔면 당연히 팔겠죠. 팔고 다시 밑에 사겠죠. 60% 빠졌을 때. 그 다음 지금은 갖고 있겠지만 그것만 요거 한 번만 해도 여기서 팔고 1,000만 원이에요. 지금까지 100만, 1,000만, 10배는 1,000만 여기서 1,000만 샀잖아요. 1억이잖아요. 3배밖에 안 하는데 10배가 나잖아요. 그러면 여기 만약 여기서 10배는 여기서 내가 1억이 돼서 그럼 500만, 5천만 팔아서 다시 또 한 종목을 10배가 사면 되죠. 그래서 15년 되면 아마 저는 월 5만씩 넣고도 10억을 만드는 것을 할 생각이에요. 그죠? 이거 안 하면 국민들 돈에서 해방시킬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요즘 테슬라는 로보택시 아무것도 나온 거 없어요. 그래서 빠졌고요. 전부 다. 지금은 그 테슬라 오늘 급락했다 그제 뭐 2차 전지 급락 이렇게 2차 전지 여기 AI로 빠진 거죠. 자율주행차로 2차 전지 큰 영향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2차 전지 이번 달에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 구간이에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트럼프. 지금 경합지구 펜실베니아는 트럼프가 좀 앞서고 있고 펜실베니아를 누가 가지고 가냐에 따라서 아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러스트벨트가 결국은 트럼프 시대부터 좋아지기 시작했지만 해리스 민주당 바이든 시대 더 좋아졌어요. IRF법으로. 그래서 만약에 바이든 정부에서 러스트벨트가 나빠졌다면 트럼프가 탈환할 걸로 보여요. 하지만 바이든 정부 때 러스트벨트 더 성장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민주당의 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리스가 될 걸로 보여요. 그런데 주식은 안 갈 거예요. 10월에. 그런데 해리스가 되든 뭐가 되든 내년은 좋아요. 전부 다.
최소한 따보는 겁니다. 바닥 대비.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2차 전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 할 게 별로 없어요. 주식이 뭘 할 거예요, 그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하나도. 즉, 두세 배 이상 갈 주식이 별로 없어요. 아직도 삼성전자 사고 있어요, 그죠? 바보들이.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장기 투자는 살 필요가 없어요. 미국에는 없잖아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미국에 없잖아요. 미국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미국에 가서 있는 기업을 사야 되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 미국에 진출한, 미국에 판매되지 않는 기업은 신경 쓰지 마시라. 이렇게 하고 오늘 마감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시고, 돈 버는 방법으로는 적은 월 5만원으로도 인생 역진이 가능하니까 그런 생각도 해보시라고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